3페이지 또 복습하면은요.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 나옵니다. 중요한 거 나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 우리 회계실체. 회계실체의 개념이 뭐죠?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최소한의 단위가 회계실체죠. 그럼 이 회계실체를 국가회계기준과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 구분해서 공부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 국가회계기준의 회계실체 한번 불러보실래요? 첫 번째 뭐가 있죠? 일반회계가 있었죠. 자, 두 번째는 뭐가 있었습니까? 특별회계가 있었죠. 세 번째는요, 지금이 있었죠. 그래서 국가의 회계실체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지금, 자, 이렇게 쪼개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요 특별회계는요, 다시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어떻게 구분했었죠? 기타 특별회계, 그리고요, 기업 특별회계. 자,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됐던 거 기억나시죠? 또 기금은 어떻게 쪼개졌죠? 중앙관서의 장이 관리하는 기금. 그래서 제가 편의상 뭐 정부기금 이렇게 적었던 거. 또 중앙관서의 장이 관리하지 않는 기금. 제가 민간기금이라고 불렀던 거. 자, 요거 기억나시죠? 요거 외우셔야 돼. 자, 그래서 한 페이지 보시면은 그림 나와 있죠? 초록 그림 보시면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이게 국가회계실체. 근데 이 국가회계실체는 각 중앙관서별로 구분되어야 한다. 요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여기 네모 2번에 괄호 1에 동그라미 1번 있잖아요. 요 문장 시험에 한 3번, 4번 나왔던 문장이라고요. 자, 반면 이제 어디 보시냐면 4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4페이지 보시면은 네모 3번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의 회계실체가 나와 있죠. 자, 지자체에서는 회계실체를 어떻게 구분했나요? 일단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했었죠. 세 가지 그룹. 자, 첫 번째는 괄호 1번 개별 회계실체고요. 두 번째는 괄호 2번 유형별 회계실체고요. 한 장 넘기셔서 괄호 3번 통합 회계실체가 있었죠. 자, 우선 개별 회계실체는 뭐로 구성이 됩니까?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요게 바로 개별 회계실체죠. 그럼 개별 회계실체 재무제표를 만들 때는요, 내부 거래 제거했나요? 제거 안 했죠. 개별 회계실체가 맨 밑에 깔려 있는 거잖아요. 걔네들은 내부 거래 제거 안 해요. 자, 그런데 이제 개별 회계실체를 유형별로 성격이나 특성에 따라서 유형별로 묶는 거죠. 그걸 뭐라고 부릅니까? 바로 2번 유형별 회계실체죠. 그러면서 유형별 회계실체는 이제 유형별로 4개로 구분을 했었죠. 우선 얘하고 비슷해요.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 근데 기업 특별회계라고 안 부르고 대신 뭐라고 불렀죠?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그리고 기금. 이렇게 4가지가 유형별 회계실체죠. 그러면 유형별 회계실체에 이제 재무제표를 만들 때는 개별 회계실체의 재무제표를 통합을 해야 되는데, 자, 이때부터 이제 뭐가 들어가는 겁니까? 내부거래 제거하면서 만드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5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 뭐가 있습니까? 통합회계실체. 이 통합회계실체는 바로 지방자치단체를 얘기하는 거죠. 그럼 지방자치단체의 재무제표는 유형별 회계실체의 재무제표를 통합해서 만드는 건데, 이때 내부거래 제거하고 만든다. 기억나시죠? 기억 안 나는 것 같은데, 분위기가요?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설명드린 이 용어들을 헷갈리시면요, 뒤에 있는 것도 이해 하나도 안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5번. 자, 5페이지. 이제 3절에 보시면은, 이게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거, 시험에 보시면은 다음 중 뭐 국가회계법, 재정법에 관한 내용으로 어쩌고 저쩌고 물어본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3절에 국가재정법, 국가회계법에 나오는 내용들만 다 모아놨는데요. 자, 여기서도 다 중요하지만 특히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요 네모 4번 결산의 수행하고요, 6페이지 결산보고서의 작성 제출, 요 부분이 중요합니다. 자, 우선 결산 수행부터 다시 복습해 볼게요. 5페이지 네모 4번 결산 수행. 자, 우선 중앙관서의 장은요, 각 중앙관서 소관에 있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다 모아서 결산 보고서, 이거 중앙관서가 만든다고 해서 중앙관서 결산 보고서를 만들어야 되죠. 이것을 누구에게 제출하는 겁니까?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제출하는 거죠. 언제까지? 몇 월이요? 2월 말까지 제출하는 거죠. 근데 그러려면은 자기가 직접 관리하지 않는 이 기금 있잖아요. 민간기금. 그 부분에 대한 기금 결산 보고서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근데 기금 결산 보고서는 그 기금 관리 주체가 맞는 거니까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직전 연도 기금 운용 규모가 5천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누구의 뭘 받아야 된다고요? 회계법인의 회계 감사를 받아야 되는 거죠.
주의하셔야 돼요. 우리 지자체에서도 재무제표 뭔가 하는 게 있었었죠. 그때는 개인 공인회계사가 검토하는 거였죠. 근데 여기서는 회계법인이 회계감사를 하는 겁니다. 되셨죠? 예. 자, 그리고 이제 기획재정부 장관은요, 나중에 이 중앙간서의 결산 보고서를 통합을 해서 국가 전체 결산 보고서를 만들어서 누구한테 제출을 합니까? 감사원에 제출을 해야 되는데, 일단 감사원에 제출하는 날짜는 몇 월 며칠? 늦어도? 오호, 4월 10일이요. 4월 10일까지 제출을 해야 되는데, 그 전에 중간에 거쳐야 되는 데가 있었죠. 무슨 누구의 승인을 받아야 돼요? 대통령의 승인 받아야 되죠. 근데 대통령의 승인 받기 전에 어디 거쳐야 됩니까? 국무회의 거쳐야 되는 거죠. 예, 그런 내용들이 지금 5페이지에 써 있어요. 다시 6페이지. 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네모 5번 다시 보시면은 바로 1번 중앙간서 결산보고서. 이제 중앙간서회장은 결산보고서를 기재부 장관에게 2월 말까지 제출을 한다. 됐죠? 다음 바로 3번. 이제 기재부 장관이 만든 국가결산보고서는 대통령 승인 다 받은 다음에 4월 10일까지 감사원 제출하는 거죠. 그러면 감사원은 그 국가결산보고서에 대해서 결산 검사를 한 다음에 다시 기재부 장관에게 5월 말까지, 먼저 5월 20일까지 돌려줘야 되는 거죠. 그럼 이제 기재부 장관은 이것을 5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을 해야 되는 거죠. 마스크에 파리가 붙었어요, 방금. 네. 시험에 안 나와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서 이제 이 국가결산보고서의 구성 항목 4가지를 여러분들이 암기하셔야 되는 거죠, 이것은. 자, 뭐뭐뭐로 와 있죠? 우선 예산회계 결과도 있어야 되니까 뭐가 있어야 돼요? 세입세출 결산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요, 재무회계 결과, 재무제표가 있어야 되죠. 근데 이런 것도 양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맨 앞에 뭐가 붙어 있어야 되죠? 요약한 거. 결산 개요가 있어야 되죠. 그리고 국가는 사전에 그 자신의 성과 목표를 딱 밝힌다고요. 그 다음에 이 목표가 올해 달성이 됐는지 보고서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게 뭐죠? 성과 보고서죠. 그래서 이렇게 4가지가 국가 결산 보고서의 구성 요소다. 근데 요 구성 내용이 지자체가 만드는 결산 보고서하고 똑같죠. 근데 지자체도 결산 보고서라고 부르나요? 지자체는 결산 보고서라고 안 보고 결산서라고 부르죠. 그것만 차이가 있지 구성 요소는 똑같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실제로 예산이 남자 여자에게 공평하게 잘 갔다는 거 보여주는 거 또 뭐 만들어야 되죠? 성인지 결산서 작성한다. 제목 정도 기억해야 되는 거죠. 좋아요. 자, 다음 7페이지 4절. 자, 똑같은 유사한 내용이 지방개정법, 지방회계법에도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서도 중요한 건 뭐예요? 이제 결산의 수행 절차를 보셔야 되는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만든 이 결산서는요, 지방의회에 가야 되는데, 그 전에 누구한테 검사를 받아야 됩니까? 검사위원한테 검사를 받아야 되는 거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감사원처럼 감사원한테 갈 수는 없으니까 대신 검사위원한테 가야 된다. 자, 그래서 8페이지 보시면은요, 네모 5번 결산서의 제출. 자, 여기 괄호 1번 보시면은요, 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요, 검사위원회 검사 의견서를 첨부를 해서 이제 지방의회에 언제까지 제출이요? 5월 말까지 제출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나서 밑에 괄호 2번. 이 결산서를 그 지방의회에 결산 승인을 요청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행안부 장관에게 또 제출을 해야 되는 거죠. 맞죠? 네, 기억하시고. 자, 그리고 이제 네모 7번에 보시면은 결산 보고서 대신에 뭐라고 부른다고요? 결산서라고 부른다고 해서 그 세부 구성 내용을 보시면은 똑같죠. 국가하고요. 결산계료, 세입수출 결산, 재무제표, 감사보고서. 그런데 요 결산서에 들어가는 재무제표에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 거 뭐가 있습니까?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공인회계사의 검토 의견이 첨부가 되어야 한다. 요거 여기서 기억하셔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지자체도 성인지 결산서 만듭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보면 9페이지에 요 세입세출 결산의 결과 세출보다 세입이 많았어요. 그 현금 남는 게 있다는 얘기죠. 그거를 우리가 잉여금이라고 불렀는데 그 잉여금을 어디에 사용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까? 지방자치단체는 부채가 많다 그랬죠. 빚이 많다 그랬죠. 빚 갚는 데 쓸 수 있다 그랬었죠. 그래서 보시면은 그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사용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주의할 사항이 뭐죠? 원래 우리가 지출을 하려면은요, 세출 예산에 반영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요거는 원래는 세입 세출 예산대로 제대로 됐으면은 잉여금이 제로가 돼야 되는데 공교롭게도 이번에 세출보다 세입이 많았다는 얘기라고요. 예상치 못하게 잉여금이 생겼잖아요. 그 예상치 못한 것은 그 세출 예산하고 상관없이 지방채 원리금 상환하는데 쓸 수가 있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출문제 지난주에 풀어드렸었죠.
지출 문제에서는 퇴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방채 원리금에 사용할 수 있다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 그 퇴출 예산에 관계없이 지방채 원리금에 상한에 사용할 수 있다, 그렇게 되는 거라고요. 되셨지? 예. 요게 지난주에 제가 4시간 동안 떠든 거의 핵심 내용이었고요. 지금 제가 말한 거 중에요,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나중에 기출 문제 쭉 보시면은요, 다 시험에 나왔던 것만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자, 그러면서 지난주에 어디서 끝났냐면은 요거 제 5절 국고금 회계를 보다가 설명이 끝났었죠, 중간에. 자, 이제 9페이지 넘어옵니다. 5절 국고금 회계. 자, 오늘 몇몇 분들이 안 오셨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비가 많이 와서, 비 안 오잖아 근데 아무튼 여러 가지 피치 못할 사정으로 못 오셨는데, 그러신 분들 이제 인터넷으로 이제 보강하실 때 요 5절 국고금 회계만큼은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요 회계 실제 구분하는 거 중요하다 그랬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지금 보시는 국고금 회계, 요걸 이해하셔야지만 이제 우리가 재정 운영표를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기억나는 거 두 가지 주제, 국고금 그리고 국고금 회계 두 가지를 우리가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었죠. 자, 국고금은 뭐였습니까? 그냥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에요. 계정 과목이에요. 그게 국고금이에요. 자, 그래서 9페이지 보시면은 네모 1번에 보시면은 제가 그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대한 부분만 계정 과목을 지금 분해해 드렸죠. 자, 보시면은 뭐 자산 중에 유동 자산이 있고, 그 유동 자산 중에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있는데, 이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을 관리 과목이라고 해서요, 다시 두 가지로 구분을 한다고요. 현금 및 현금 등가물하고 국고금. 지금 제가 별표 꽝 찍어놨죠? 바로 이 국고금 계정 과목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앞에 보세요. 여기 앞에 보시면은 지금 제가 국가의 회계 실체를 쫙 적어놨는데요, 지금 보셨던 국고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자, 누가 사용할 수 있습니까? 일반회계 국고금이라는 계정 과목 사용해요. 기타 특별회계도 국고금 계정 과목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업 특별회계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금 중에서 기금이죠. 자, 기금 중에서도 이거 제가 너무 말이 길어서 정부기금이라고 적었는데요, 시험에서는 뭐라고 표현하죠? 중앙관서회장이 관리하는 기금, 중앙관서회장이 관리하지 않는 기금. 그것도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기금 중에서도 이 중앙관서회장이 관리하는 기금, 여기까지는 국고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사용해요. 자, 그런데 이 민간기금 있죠? 얘는 국고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 얘는 뭐 사용한다는 얘기예요? 우리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국고금 그리고 현금 및 현금 등가물로 구분됐잖아요. 얘네들은 현금 등가물을 쓴다, 그 얘기라고요. 아시겠죠? 좋아요. 여기까지 됐고, 자, 그 다음 국고금 회계는 뭐였습니까? 국고금 회계는요, 자, 기본적으로 정부회계는요, 사전에 예산이 편성이 되죠. 그래서 예산에 의해서 올해 지출이 될 거 다 정해지고요, 그거를 지출하기 위해서 또 수입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산에 의해서 어디서 얼마를 걷어들인다, 그게 다 꽉 차 있다는 얘기라고요. 자, 그래서 국가기관의 중앙관소에 투입이 있었어요. 수입, 뭐 세금을 걷던, 재화 용역을 제공을 했던, 아무튼 수입이 있었어요. 그럼 이 수입을 중앙관서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국가의 금고, 국고에 집어넣어라. 그게 국고금액이죠. 그리고요, 나중에 중앙관서들이 돈을 써야 되면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돈이 없잖아요. 국고에다 집어넣었으니까. 그러면 사전에 예산 편성됐을 거 아니에요. 그 예산 배정된 대로 국고에서 타서 돈을 써라. 그게 바로 국고금 회계예요. 돈 받으면 국고에 집어넣어요. 돈 쓸 때도 국고에서 받아서 써야 돼요. 그게 국고금 회계예요. 자, 그런데 지금 말씀드렸던 요런 국고금 회계를, 지금 말씀드린 국고금 회계를 요 국가회계 실제 중에서 누구만 사용한다고 그랬습니까? 우선 일반회계 동그라미, 기타 특별회계 동그라미, 기업 특별회계 X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처럼 훌륭한 강사를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고요? 한 번만 얘기해줘요. 듣고 싶어. 1타 강사. 왜 비웃어 자꾸. 일반회계 1, 기타 특별회계 타, 1타. 얘네들만 국고금 회계를 쓴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중요한 게, 그러면은 이제 최종적으로 뭐 일반회계의 재무제표, 또 특별회계의 재무제표, 기금의 재무제표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거를 다 모으면은 특정 중앙관서 재무제표가 될 것이고, 또 중앙관서 재무제표를 모으면은 국가통합 전체 재무제표가 나올 거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요 각 회계의 재정 상태표에 지금 말씀드린 요 국고금이라는 계정 과목이 과연 표시가 되느냐, 요걸 한번 보자는 얘기예요. 자, 우선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일반회계, 국고금액에 적용된다 그랬죠. 그러면 얘는 일단 돈 받으면, 국고금 받으면은 외부로부터 돈 받았어요. 그럼 이 돈을 자기가 보관하는 게 아니라 국고에다가 불입을 할 거기 때문에 기말 현재 자기 재무상태표에는, 재정상태표에는 이 국고금이라는 게 표시될래야 될 수가 없겠죠. 기타 특별회계도 마찬가지죠. 돈 받았어요, 국고금. 근데 국고에다가 불입해버렸잖아요. 그러면 얘도 기말에 만드는 재정상태표에는 국고금이 표시되지 않겠죠. 자, 그런데 기업특별회계와 이 중앙관서의 장이 관리하는 기금은 어떻게 됩니까? 얘네들은 국고금액에 적용하지 않는다 그랬죠. 국고금액에 적용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자신들의 수입을 국고에 불입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계속 가지고 있겠다는 얘기잖아요.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는 재정상태표에 국고금이 표시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얘는 어떻게 될까요? 얘는 표시가 안 돼요. 왜 표시가 안 될까요? 얘는 애초에 현금 및 현금 등가물 그 계정 사용하죠. 국고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애초에 사용 안 하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표시가 되지 않는다, 그렇게 되는 거라고요. 아시겠죠? 좋아요. 자, 그런데 여기 예외가 있었어요. 기타 특별회계에서 예외적으로 국고금액에가 적용되지 않는 예외가 있었어요. 그게 뭐였죠? 요거는 참고로만 보시면 되는데, 여기 10페이지 표 바로 밑에 제가 적어놨죠. 여기까지 찌질하게 물어보지는 않는데요. 혹시 모르니까 알고는 있자고요. 우체국 보험 특별회계는 기타 특별회계임에도 불구하고 국고금액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요거는 정말 지엽적인 거지만 하나 정도는 기억하고 있자고요. 아시겠죠?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뭘 볼 거냐면요, 구체적인 회계 처리를 좀 보여드릴 거예요. 자, 이게 어디 나와 있는 설명 드릴 거냐면은 여기 10페이지 네모 3번 국고금액의 회계 처리, 이 부분을 설명드릴 거예요. 아시겠죠?